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파도를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저 파도가 사실 시장이 지수가 오를 때 약보합세 정도로 그다지 그렇게 힘을 쓰지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됐잖아요. 자, 이걸 보면서 저는 뭘 생각하냐면 여러분 파도 자체가 이제 코스닥 종목이죠. 네, 코스닥 종목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코스닥 150 지수에는 해당이 안 되는 종목이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코스닥 150 지수를 편입하는 어떤 ETF라든가 이런 데는 포함이 좀 안 돼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 전체 시장의 영향을 그다지 안 받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은 구석이 좀 존재합니다. 이걸 우리가 좀 명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도 자체의 모멘텀, 네, 여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파도가 받는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서 미리 생각해서 그거를 감안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 참고 삼아서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그 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끄트머리에서는 제가 액티브 종목을 최근에 핫하기 때문에 이쪽이 여기에 이제 편입되어 있는 게 아니고 편입이 될 수 있는 종목. 자, 이런 종목을 공략한다면 상당히 그 수익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과 관련된 종목을 영상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파도 먼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여하튼 여러분들의 성원이 많이 계시다고 한다면 끝까지 중요 고비마다 영상을 드릴 겁니다. 많이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전체 시장의 영향도 좀 다소 받기 때문에 실시간 시장 상황과 파도 자체의 수급 상황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제가 자료와 정보와 사인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텔레그램 방에 꼭 들어와 계시는 것이 실시간의 장중에 판단을 하시기에 대단히 유리합니다. 파도 입장이라고 꼭 문자 주세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여러분 파도 자체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파도 자체의 수급을 되게 보실 거예요. 수급을 보시는데 그래도 외인들이 좀 사들어온 그런 부분들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데 사실 이 전체적인 윤곽을 보면 기관이 주도를 하다가 좀 매도 우위로 좀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파도 같은 경우는 이 코스닥 150 지수 ETF에는 물론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죠? 하지만 뭐 반도체 ETF라든가 이런 데는 분명히 파도를 포함한 ETF가 많습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장이 좀 안 좋을 때는 이 반도체 ETF에 포함이 되어 있는 ETF가 매도를 할 경우는 파도 자체가 괜찮다 하더라도 그냥 바스켓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파도가 ETF를 만약에 매도하는 측이 많다고 한다면 파도도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움직임도 좀 봐야 된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시장 자체가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최근에 그 주가가 지수가 계속 올라올 때는 대개 프로그램 매수에서 비차익 매수가 대개 프로그램 매수의 8, 90%를 점유합니다. 그러니까 비차익 매수가 크게 들어오면서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과거에 그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수요 일장 같은 경우 보면은 프로그램 매수는 물론 1조 9천억 정도로 2조 가까이 들어왔는데 비차익 거래가 8, 90%가 아니라 차익 거래도 한 50% 정도 되고 그리고 비차익 거래도 한 50% 정도 되면서 비차익 거래만으로 끌어당기는 시장 흐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즉 이제 차익 거래로 50% 물량이 들어오면서 차익 거래도 절반 정도의 프로그램 매수로 구성을 했다. 이거는 뭐냐면 어떤 순수하게 지수가 계속 올라갈 것에 대한 부분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선물 매도, 현물 매수 뭐 이런 그 프로그램
기계적인 매수 있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되면서 지수를 올린 거라고 봅니다. 비차익 매수만으로 대부분 구성이 돼서 올라왔다고 한다면 이게 연속성이 있게 지수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 매수가 절반 정도 포함이 됐다는 의미는 이게 기계적인 매수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기계적인 매도가 또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익을 이용을 해서 그 순간적으로 매매해서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와 가지고 전체 시장이 오른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도 입장에서도 이런 전체 시장의 움직임이 다소 인위적인 프로그램 매수에 의해서 차익 매수에 의해서 올린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이 수요일장에 크게 올랐지만 이게 또 반작용으로 또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이런 파동이 될 수가 있다고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파도 같은 경우도 일단 파도 자체가 좋다 하더라도 이런 전체 시장의 동향을 꼭 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래도 흔들지만은 충분히 유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지만 계략적으로 6만 원 언저리 근처를 종가 기준으로 이탈을 하게 된다면 뭐 전량은 아니다 하더라도 비중을 일부 정도는 줄이는 매매를 해볼 필요도 있다고도 봅니다. 물론 종가 기준으로 이 가격선이 유지가 된다면 당연히 다시 추가 상승을 노리고 물량을 보유할 수는 있겠죠. 자, 그렇게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전체 시장을 여러분들이 파도 자체만 보시면 안 되고 요즘은 ETF가 주도하는 장세고 그리고 전체 시장에 연동해서 움직이는 파도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패턴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장중에 특별한 다른 재료가 이제 등장이 될 수도 있고요. 이란 전쟁권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정보와 자료와 사인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파도라고 문자를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요거 강조를 드리고요. 자, 무료 텔레그램 방에 꼭 들어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파도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겁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베스트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꼭 문자를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요거 지금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기에서는 한번 대박 내보세요. 네, 여러분 이제는 말이죠. 액티브 ETF가 새로 출범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액티브 종목을 집중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액티브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 지수 ETF를 투자하는 것은요, 네, 이미 한물 가버린 겁니다. 네, 이제는 지수가 한 차례 큰 폭으로 급등했다가 흔드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 코스닥 쪽에서 출범하는 액티브 ETF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ETF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액티브 ETF에 편입이 될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냥 뭐 개인들 사는 종목들이 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 이 액티브에 편입이 되는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만이 차별적으로 또 큰 시세를 낼 거예요. 물론 여러분 코스닥 쪽 액티브 쪽 ETF가 새로 출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삼성하고 타임폴리오 쪽에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시작을 할 따름이고 이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계속 연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기관에서 만드는 이 기관에서 만지는 종목들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마 기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 잡고 계실 겁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액티브 종목을 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수 ETF 쪽 관련주들은 사실 한물 갔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 종목들 중에서 액티브 자산운용 쪽들이 간택하는 종목들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삼성 액티브하고 타임폴리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게 그냥 한 달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뭐 몇 달간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돼요. 삼성에서는 예를 들면 코스닥 핵심 성장주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어리버리한 종목들은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는 신성장 종목 이쪽을 주로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국내 증시 역사상 최초입니다. 코스닥 비교지수 액티브 ETF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지수를 단순히 복제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수 쪽 ETF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수 쪽 ETF는 주로 이제 패시브라고 그러죠. 패시브. 펀드 매니저가 종목과 비중을 직접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종목을 잡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총 상위주에 대한 쏠림 현상 됐던 거는 이거는 지수 ETF예요. 그죠? 그러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세 대응에 용이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만 액티브 ETF하고 패시브 ETF하고 비교를 한 거 나와 있습니다만 패시브 ETF는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액티브 ETF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다. 모든 종목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엑기스 종목만 한다 이거예요. 시장 지수 대비해서 초과 수익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운용력이 종목과 비중을 직접 선택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투자 전략은 수동적이 아니죠. 지수 추종하지 않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그죠? 네,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액티브 ETF에서 공략할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저하고 같이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예요, 논점은. 거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산운용사가 그 삼성과 타임 이후에도 계속 출범해요. 하나자산운용, 미래에셋, KB, 신한, 한국투자신탁운용 이런 식으로 출범합니다. 그러니까 선도 주자인 삼성이나 타임 같은 경우가 분명히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또 자금이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수 ETF 쪽이 아니에요. 액티브 ETF 쪽으로 몰린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건과 관련된 액티브 관련주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뭐 한 종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번으로 액티브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아시겠죠? 뭐라고요? 액티브, 그죠? 능동적인 그런 뜻이죠. 액티브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종목과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과 중간중간 AS까지 드릴 거예요. 액티브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번에 한번 좋은 기회 한번 발견해 보시자고요. 예,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